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3부는 온갖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통제되지 않은 집단 지성으로 우리를 둘러싼 온갖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 오늘도 세 분 나왔습니다. 충격적 구성학번 김기태 미국 변호사, 이 시간이 최고의 컨디션 최영일 시사평론가, 압도적 토크 잠재력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명승건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들 지냈습니까? 아우, 격변의 한 주였습니다. 네. 격변의 한 주.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같다는 얘기가 네. 매일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없어도 될 이슈가 쏟아져 나오니 예. 기존에 흘러가는 뉴스만 체크하고 예. 해설하기도 바쁜데 예. 이만 멘붕이에요. 정말. 예. 그 예전처럼 그 오프라인 신문 조간만 하나 나오고 TV 3사 겨우 있고 이럴 그때가 때 좋았어요. 네. 그때가 좋았어요. 그것만 보면 되니까. 요즘은 뭐 24시간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뭔 일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아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가봅시다. 자,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어디서 검토 중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토요일이다. 맞아요. 그러면 17일을 임시휴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죠. 뭐 코로나19 뭐 또 있고 아마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작동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큰 건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이죠. 예, 좀 써라 이겁니까? 예, 내수 경제 좀 활성화하자. 이 8월 중순이니까 딱 이게 이 여름 우리가 바캉스, 예. 여름 휴가 시즌의 후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조금 하루 더 쉬면 네. 경제 이 소비 효과가 늘지 않겠는가. 이게 총리실에서 나온 이야기고요. 저는 이 8월 17일 월요일이 이 임시공휴일이 확정되고 15, 16, 17 그러니까 뭐 길진 않지만 황금 연휴 된다. 한 표 겁니다. 예. 그 17일이 임시공휴일 되면 14일부터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들은 하루. 그렇죠. 그렇죠. 뭐 연차를 그렇죠. 내다가 하면 예. 14일부터 해서 나흘간 예. 황금 연휴를 맞을 수 있는데 뭐 내수 진작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말씀하셨던 거는 또 뭐 의료진이나 국민들 모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지쳐 있다. 따라서 좀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가 그 법정 공휴일이 제일 짧은 연도예요. 아마 쉽게 말해서 공휴일과 네. 주말이 껴서 빨간 날이 다 주말이에요. 네. 그리고 6월, 7월, 8월은 법정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 네.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제 수령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6월이나 7월 정도면은 다 소진될 거다. 그래서 8월에 법정 공휴일을 임시공휴일을 한번 정해서 좀 소비를 진작해서 내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8년에 전체 휴일수가 119일이었고 2019년에 117일이었는데 올해는 115일밖에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럼 내년은 113일이 되나요? 이틀씩 줄어드나요? 네. 수학적인데요. 아니 좋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공휴일이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면 그 전날이나 그 다음날로 해서 좀 대체휴일로 기본적으로 쉬는 거를 그냥 법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명절 때만 네, 명절만 예. 이렇게 돼 있죠. 명절만.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은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입장에서 병원에서 하루 쉰다고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제가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오후에 진료가 있다 그러면 그 예정된 환자분들 지금 바로 부랴부랴 또 우리 직원이 연락을 예약을 다 해요. 바꿔야죠. 대형 병원 뭐 3개월씩 스케줄이 맞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해외 학회 간다든가 무슨 일이 있다 학회 간다 그럴 때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예. 그 휴일을 신청을 하고 만약에 환자가 예정이 된 환자들은 그러니까 2개월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현장 의료진의 필요 누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의료진이라고 다 필요하지는 않고 진짜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생했던 일부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 지역의 병원이라든가 이런 특정 병원은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런 분들 이외에는 사실 일반 병원에서 하루에 요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몇 명 발생을 했죠? 국내 4명. 국내 4명밖에 안 되고 뭐 하루에 22명.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 병원 다 나올 때 솔직히 이 이유로 의료진이 휴식의 시간을 드린다 이게 그 상황별로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검진센터 입장에서는 제가 검진센터장인데 네. 하루 쉬어버리면요. 그 수익이 한 달에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야,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그걸 또 메꾸려면 그 다음 평일에 또 많은 환자를 또 봐야 된다는 부담감.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마다 상황마다 그렇죠. 센터장 입장마다 그러네요. 또 직원의 입장에 또 다를 수는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승건 박사 말처럼 이게 당장 지금이 7월 20일인데 네. 2주 후에 휴일을 지금 정한다? 조금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3주.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볍게 들을 수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결정될 저는 것이다. 빨리 결정을 네.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될 것이다. 저는 뭐 그 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네. 뭐 대통령이 제가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결정만 하시면 바로 예.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과거처럼 3일, 4일 쉰다 그러면 과거에는 다 이제 해외로 뭐 동남아로 나가고 맞아요. 일본으로 가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데도 못 가니까. 네. 그러면 국내 여행을 해라. 그 국내 멀어야 국내. 네. 그리고 가까우면 동네. 동네. 예. 동네 회식 좋죠. 예. 집 앞에서 그 고기 구워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 제일 가까운 건 방콕. 방콕. 네. 좋네. 방콕, 집콕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니까요. 예. 해외 여행은 지금 꿈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소비에 많이 썼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어떤 주머니가 조금 좋아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또 모 언론에서는 고깃값만 올렸다. 그걸로 고기만 사 먹어서. 쇠고기만 사 먹어서. 예.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수 뭐 증진 효과는 또 뭐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는 하는데 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휴일이 되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직장 직장 근처에 주변에 밥집들. 그 음식점들은 그렇죠. 완전 휴일 되면 진짜 팔이 날려야 되거든요. 예. 문 닫아야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렇죠.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을 때 경제 효과가 전체 소비 지출액 1조 9,900억, 생산 유발액 3조 8,500억의 효과가 있다. 있다. 이렇게 일단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수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아닌가 네네. 싶어요. 그리고 아주 새로운 게 아니라 왕왕하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경제 안 좋을 때 임시공휴일을 정했던 전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 메르스 사태 때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네요. 하루 네. 붙였죠. 하루 붙여서 광복 70주년 하루 붙였고 2016년에는 5월 6일을 네. 어린이날과 붙여서 또 다시 한번. 4일간 황금 연휴로 만들었죠. 만들었습니다. 하루 이틀 안에 빨리 좀 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예. 빨리 정해주시면. 아마 정하면 어떻게 저희 라디오도 쉽니까 하루? 그러네요. 월요일이니까. 그 월요일인데? 네, 수요일에 상당한 타격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저도 휴가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최일 평론가가 쉬시면 뭐 종편을 비롯한 그러니까요. YTN 연합뉴스 다 큰일 나는 거 자,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제가 대신 나가도록 할게요. 네. 아니,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제 연락처를 그냥 가르쳐 주시기 방송사마다 좀 이 스타일이 달라서 임시 공휴일에 휴일 편성을 하는 방송사가 있고 평일 정규 편성을 하는 방송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줄어요 우선. 그리고 절반 정도의 특보가 생겨. 아. 그게 똑같아 결국은. 네, 똑같아요. 다행입니다. 별 타격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 방송 진행자들도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죠. 일년에 휴가 한 번- 언제예요? 아직 갔다 오셨잖아요. 뭐 우리 아니 이번에. 여름에. 여름에요? 네. 우리 제작진 쪽에서 말이 없는데 보통 일주일 통으로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이번에 강성범 우리 나오시나요? 혹시 휴가 가시면? 그때는 다른 대타를 한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도 있죠. 넘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자, 세 분은 휴가 정해졌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없어요? 네. 없다는 게 아니라 특별히 정한 거 없습니다. 또 뭐 안십니까 그럼 올해는?
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큰 아이가 고3이기 때문에 고3이면 집에서 뭐 어디 좀 갈 여력이 없습니다. 수시로 쉬려고요. 네.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수시로. 예. 저는 이제 7월 30일이라고 해서 8월 2일까지 철원에 가서 펜션에서 좀 쉴 생각이고요. 저희도 뭐 애들이 어려가지고 예. 저희야 뭐 주말보다는 평일에도 시간을 가끔 뺄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냥 휴가를 보내는 걸로. 예. 휴가 장소를 철원으로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철원에서 군대를 나와가지고요. 왜? 그거랑 뭔 상관입니까? 보통 휴가를. 그렇게 안 하는데. 네, 한번 가볼 생각으로. 네, 제가 30년 만에. 거기 좀 멀리 떨어져 있기로 하는요. 아니 제대한 지는 30년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24년 정도 됐습니다. 압도적 부상. 네, 압도적이니까. 그렇지. 예. 아유. 저는 구생활을 부산에서 했는데 부산을 한번 갔다 와야겠네. 저도 좋아요. 저는 강릉에서 군생활 했기 좋네. 때문에 관광지예요. 예. 강릉 너무 좋죠. 거기를 비행기로 내리면 그렇죠. 제가 활주로를 닦던 그 비행장이에요. 전 공군이기 때문에 강릉 공군기지에 활주로를 닦았죠. 대단하십니다. 30개월 하셨습니까? 32개월. 그때는. 네, 그때는 더 조금 오래 했거든요. 이 공군해군은 자원 입대라 그래서 네. 35개월인데 그 외출 해박이 좀 많았죠. 맞아, 공부는 육군보다. 좀 길었어요. 근데 저희가 교련이 있었던 세대라 예. 3개월 혜택을 받은 게 32개월. 거의 3년 아닙니까? 예. 저는 26개월. 어우 많이. 절대 저는 다녀왔네요. 38개월 정도 했네요. 그거는 직업군인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직업군인이잖아. 아니군요. 네. 병학은 좀 다르죠. 네, 그러네. 네, 죄송합니다. 26개월 해군이 뭐 30개월, 공군이 32개월 뭐 그랬던 네, 맞아요. 기억이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예,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교련. 야, 요즘에 이 군복무가 18개월. 저희 때는 그때는 이제 현역이 아니고. 네. 예, 근데 좋은 18방이 있었죠. 뭐 모르겠습니다. 대학생까지는 모르겠는데 과거에 왜 고등학생들까지 교련 교육을 시켜서 네. 그거를 그 M16 고무총 들고 그 각반 차고 각반 차고 교련복 입고. 예, 교련복 입고 그 대학 폐체에서 왜 그런 제식 훈련을 시켰는지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그리고 됩니다. 또 예. 학생부가 있었으면 학생회가 있었으면 또 훈련부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 가끔씩 이렇게 교실을 돌면서 야 니네 뭐 담배 있는 애 있냐 하고 소지품 검사도 하고 교련 주율도 잡고 선생님이 이랬었습니다. 훈육주임을 예, 같이 맞습니다. 맡아서 저는 심지어 월요일 날 우리 월요일 날 조회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 할 때 애국조인가요? 네, 그 한 시간씩 동장에서 했죠. 할 때 그렇죠. 다 그 사열에 있고 네. 그 당시에 그 교장 선생님이 찝차 같은 걸 타고 네, 이렇게 사열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열 네. 분열 다 했죠. 네. 애국조의 사열 분열, 교련 교육 그것도 3년 내내 했거든요. 고3 내내, 고1, 고2, 고3 내내 이게 이제 완벽한 병행 국가였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학생회가 아니라 학도 호국단이야. 예. 그리고 학생회장이 연대장이라고 불러. 예. 이게 말이 아니야. 칼을 차고 애국교회 맞아요. 때 이렇게 받들어 총을 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게 라떼는인데 지금 없어졌으니까 그때는 다행이지만. 어때요? 이게 부당하다. 말도 못 하셨죠? 말 못했죠. 부당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의식화가 빨리 된 학생이었는데 제 친구가 연대장이라 혜택이 좀 있었어요. 말 안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크다고 연대장을 시킨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반대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왜냐면 연대장은 네. 그때는 학생이니까 키가 좀 커야 아니, 돼. 머리가 있어야 돼. 그거 아닌가? 그때는 제가 그때는 쓰지 말았어요. 풍성했었습니다. 정말? 네. 그럼 10대 때는 그럼 뭐 말라고 합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장원 가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위 상한다고. 그 정도였습니다. 정면 승부 근데 게시판에 오늘 주제가 인증 뭐죠? 사설을 오늘 해주세요. 주제가? 임시공휴일. 갑자기 오늘 상당히 편하네요. 진행이. 온갖 문제 연구소기 때문에. 참 강릉 기지를 제가 활주로를 닦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휴가 계획 있습니까? 최영일 평론가? 저도 고3 아빠인데다가 아이고, 예. 코로나 때문에 저는 방학 때마다 애들 데리고 해외를 가는데 예. 올해는 애가 방학이 없어요. 너무 오래 쉬었잖아요. 예. 일주일 방학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고3 공부해야 되고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해외 못 나가고 예. 올해는 그냥 저 이 뉴스 머신으로 이 휴가 없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나. 예. 자, 이 역학조사,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확진 환자를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인천 학원강사 구속이 됐습니다. 네. 구속되는 건 예상했습니까, 혹시? 변호사님? 구속까지는 여하튼 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구속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 증거인멸에 또 그것도 없고 그다음에 뭐 굳이 구속해서 뭐 수사할 사유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첫 번째 또 이 케이스다 보니까 이렇게 혹시 엄벌에 처한다라고 해서 국민적인 어떤 일벌백계의 그렇죠. 효과. 일벌백계의 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을 진술하거나 예.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경우에 한해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졌다는데 네. 저는 이건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코로나19 감염된 것도 솔직히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네. 입장인데 그리고 잘못하다가 일부에서는 연쇄심증 같은 경우는 합병증으로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네. 책임을 지고 이 감염의 확산을 막았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개인이 거짓말은 한 거는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까지 할 정도의 문제인가 이 부분은 좀 너무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조금 달라요. 저는 뭐냐면 그 이제 과정을 매일 쭉 보니까 자 이태원 클럽에 갔어요. 확진이 됐어요. 그럼 이제 물어봐요. 감염된 거는 환자지 죄인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아픈 건데. 그래서 이게 국비로 치료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을. 근데 그때 자 직업이 뭡니까? 어디 방문하셨습니까? 전 무직이라 집에만 있었는데요. 근데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 맞아요. 과외에 가서 학생을 가르쳤어. 여기서 시작된 감염이 어디까지 가냐면 부천 쿠팡물류센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부천에 이 결혼식, 이 웨딩 뷔페로 가서 이 사진사도 이 결국은 노래방에서 쭉 연결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수백 명이 감염됐어요. 한 번의 거짓말로. 그래서 이 인물이 그래서 왜 거짓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양성인 걸 확인하고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습니다. 본인이 충격받고 양성이면 다른 사람도 양성일 수 있다는 위험을 당국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늘 또 송파 60번 환자가 있어요. 네. 광주 갔다 온 얘기 안 해서 지금 12명 감염됐는데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접촉자만 800명. 예,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왜 거짓말했어요. 구속 이러면 엉뚱한데 매일 방송에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협조해달라. 자, 이제 밀접 접촉하지 마시고 동선을 밝혀달라. 속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저희 방역당국이 제일 싫어하는 건 깜깜이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깜깜이가 11%까지 올라갔었잖아요. 5% 이내로 떨어뜨리려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 인천 학원 강사가 대표적으로 너무 많은 이 감염을 초래한 촉발자가 돼버렸다. 우리가 슈퍼 전파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신천지 사태를 빼고 거기 슈퍼 전파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집단적으로 이제 발병했기 때문에 이 경우가 지금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6개월 동안 대표적인 슈퍼 전파자가 돼서 일벌백계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벌 뭐 양쪽 의견이 나눴으면 어쨌든 일벌백계 차원이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확진된 사람만 80여 명이 이르기 때문에 네, 인천 지역에만 40명, 예. 그다음 전국적으로는 80명. 근데 거기서 계속 이제 전파가 더 돼 나가고도 네,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 크나큰 손해를 끼쳤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구속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조항 이 부분은 이전에부터 있었던 내용인가요 이게? 저는 사실 이 부분 잘 몰랐거든요. 감염병 관리 예방법이 예. 강화됐어요. 강화됐죠. 이번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염법 부분에 상법에 대해서 해가지고. 네. 이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심각한 이런 벌금이나 혹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의 인지를 첫 번째는 잘 못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당황스럽던 그런 부분은 저는 그 사람 그건 입장에서 이해해요. 이해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저도. 네. 근데 이제 워낙 사안 자체가 네, 심각하다 많은 보니까. 사람들 정말로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염을 확산시켰기 때문에 아마 일벌백계 차원에서 그런 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뭐 선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나중에 고려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까 임시공휴일 얘기를 하면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팟빵 앱으로 선우닥님께서 아이고 의미 없다. 중소기업에서는 임시공휴일 못 쉽니다. 이런 얘기를 주셨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이라든가 대기업 300인 이상 대기업은 아마 다 쉴 겁니다. 국가에서 정하면. 네. 근데 지금 말씀처럼 300인 이하 중소기업이라든가 개인 사업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못 쉽니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유급휴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맞아요. 형평성의 논리가 작용하네요. 결국은 또 양극화네요. 휴가 양극화.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온갖 문제 연구소 역시 이어집니다.